바간의 수많은 사원을 즐기는 새끈한 방법, 드라이브하면서 바간의 역사, 불교, 건축,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보기. 저 푸른 초원위로 펼쳐진 셀 수 없이 많은 사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간입니다. 1000개의 사리탑, 10,000개의 작은 사원, 3000개의 수도원이 건축되었다고 하네요. 바간공항입니다. 양곤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합니다.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만 합니다. 공항에서 30분 정도면 사원이 많은 올드바간에 도착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앙코르와트도 그렇고 시기가 되게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시기에 건축 문화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발달됐는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거지. 우리나라는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건물 발전 양식이. 근데 여기는 복잡할 게 없어.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를 이제 인도에서 받았고, 지금 릴리가 지금 고향 마을이 이제 친족 그 동네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사닥 지역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외부 지역하고는 교류가 없었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외부 지역과 교류가 없던 데는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어. 발전을 안 해. 전혀 발전을 안 해. 우리나라도 외부랑 교류 안 할 때는 문명이 멈춰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 하기 그렇지만 조선시대 같은 때 세국 정책 하면은 그때부터 발전을 안 하거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서 넘어오는 문화를 릴리네 동네 마을이 막아주고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산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랑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불교 사원이 많을 때는 이미 인도에는 불교 문화가 거의 사라지는 시기였어. 네, 그래서 다 가져온.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도가 없어 아예. 그래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일로. 근데 가지고 와서 여기 마하보디 사원을 여기다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마하보디 사원은 못 가봤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 인도 거는 봤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바간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로 이제 사실 인도에서 문화를 굉장히 많이 접했죠. 왜냐하면 인도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원래 이제 먼저 만들어진 데서 흐르게 마련이니까 인도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쪽 문화, 그쪽이 이제 제국이 있었으니까 그쪽 문화가 좀 많이 보이고. 올드바간 쪽으로 이동하면서 슬슬 사원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간의 역사. 버마 연대기에 따르면 바간은 서기 2세기에 건설되었으며 서기 849년에 초기 바간 창립자의 34대 후계자인 핀비아 왕에 의해 요새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류학계에서는 바간이 9세기 중후반에 내안시아 왕국에서 최근 이라와디 계곡으로 들어온 버마인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044년부터 1287년까지 바간은 바간 제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250년에 걸쳐 바간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부유한 시민들은 바간 평야에 1000개의 사리탑, 10,000개의 작은 사원, 3000개의 수도원을 건설했습니다. 붉은색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붉은색이요? 저거는 그러니까 벽돌이잖아요. 네, 벽돌을 당시에 이제 벽돌 굽는 기술로 구우면 저 붉은색이 나오는 거죠. 네. 번영하는 도시는 규모와 웅장함이 커졌으며 문법과 철학, 심리학 연구에 대한 팔리어 학문을 전문으로 하고 운율, 음물론 문법, 점성술, 연금술, 의학 및 법률 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멀리 인도, 스리랑카, 크메르 제국에서 온 승려와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성기 바간의 문화는 종교가 지배했습니다.
바간의 종교는 유동적이고 혼합적이며 이후의 기준에 따르면 비정통적이었습니다. 이는 상좌부 불교가 대승불교, 탄트라 불교, 다양한 힌두교 학파, 토착 정령 숭배 전통과 공존했던 표시대의 종교적 경향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11세기 중반 이후 상좌부 불교에 대한 왕실의 후원으로 불교학파가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위를 점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간은 일장춘몽입니다. 바간 제국은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1287년에 무너졌습니다. 바간 제국이 멸망한 이후 바간은 15세기까지 순례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15세기 중반까지 소수의 종교 기념물이 여전히 건립되었지만 이후 새로운 사원 건축은 2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례는 안한다, 쉐 지곤 술라마니, 틸로밀로, 단마야지카 및 기타 몇 곳과 같은 수천 개의 사원 중 10개 정도의 가장 유명한 사원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천 개의 덜 유명하고 외진 사원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는 수십 개의 사원의 경우 지속적인 후원은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신자들이 기증한 건축 증축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원이 원래 이교도 시대의 사원 위에 새로운 프레스코아로 다시 칠해졌거나 새로운 불상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8세기와 19세기의 컨벙 시대에 국가가 후원하는 개조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체로 원래 디자인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타핀유와 아난다와 같은 일부 사원의 내부도 하얗게 칠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많은 비문과 벽화가 추가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 활발한 지진 지대에 위치한 바간은 1904년부터 1975년 사이에 400회 이상의 지진이 기록되는 등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지진을 겪었습니다. 손상된 탑 중 다수는 1990년대 바간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군사 정부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원 노력은 전 세계 미술사학자와 보존론자들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평가들은 복원 작업이 원래 건축 양식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했으며 정부가 골프장과 포장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61m의 막루를 건설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군사 정부는 고대 수도의 수백 개의 복원되지 않은 사원과 대규모 석조 비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2019년까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8월 24일 대규모 지진이 미얀마 중부를 강타했고 바간에서도 다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거의 400개의 사원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명한 술라마니 사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간 고고학부는 유네스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 및 재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은 훼손된 33개 사찰에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6일 바간은 1995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군사 정부가 도시를 고대도시로 지정한 이후 24년 만에 유네스코에 의해 공식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미얀마의 두 번째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버뷰보다 그치. 사원부가 사실은 더 좋죠. 여기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보일 텐데 그 위에서 보면은 바다 같아요. 그 나무가 바다 같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아니 어쩐지 내려올 아까 때 바다 있나? 비행기에서도 그렇죠. 큰 빌딩 없고. 예, 숲의 바다 같은 느낌이 딱 나와요. 그냥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바간의 특징. 바간은 미얀마 만달레이 구의 고대 도시이다. 미얀마 중부의 건조 지대의 이라와디 강 동안에 위치하고 만달레이에서 남서쪽으로 140km 떨어져 있다. 유적의 대부분은 바간이 최초의 버마족 제국의 수도였던 1000년대에서 120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다. 874년에 핀비아 왕에 의해 수도가 되었다. 그러나 각 왕의 치세마다 수도를 바꾸는 버마족의 전통으로 아나우라타 왕 치세 때까지 바간은 다시 버려졌다. 1057년에 아나우라타 왕은 몬족의 수도 타톤을 정복한 후에 팔리 문자를 들여왔고 바간을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데 불교 승려와 장인들을 사용하였다. 아나우라타는 상좌부 불교를 도입했고 스리랑카와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12세기와 13세기에 바간은 불교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었고 인도, 스리랑카, 타이, 크메르 등로부터 많은 승려와 학생들이 찾아왔다. 질문을 낼까요? 왜 여기 바간엔 지금 1000년 된 사원만 있을까요? 사원만 있진 않았을 텐데 왜 사원만 있을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마치면 선물 주고 이런 거 있어야지 열심히 맞춰. 뭐, 원 달러?
왜 사원만 남아있을까? 뭐가 있어야 돼? 와. 그러니까 이제 사원이 있으려면 주변에 여기가 옛날에 그러니까 두 가지 추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원만 있었다. 또 하나는 다른 것도 있었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지금은 사원만 있을까? 일단 현재로서 2023년에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데. 주변에 뭐 그런 제반 시설이 없어서? 정답은 천년 가는 건축물을 만든 건 사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쓰러지는 건축물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임기응변으로 그냥 예, 뿔대기 예. 갖고 만들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절들만 남아있잖아요. 가보면. 그러니까 판타노 가면 어떻게 이런 데서 잘 수 있을까? 판타노에서 제일 문이 없어요. 집에. 전성기를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국은 큰 위기를 맞이한다. 왕국은 몽골의 쿠빌라이 칸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였고 1287년에 몽골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몽골 쪽에게 약탈당한 후에 버마왕은 바간을 버렸고 도시는 정치적 중심으로부터 쇠퇴하였으나 계속해서 불교 연구의 중심 도시로서 번영하였다. 2016년 8월 24일에 진도 6.8의 지진이 강타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1975년에도 진도 8의 대지진이 있었던 곳이다. 바간은 크게 올드 바간, 뉴 바간, 양후 세 구역으로 나뉜다. 올드 바간은 유적지가 몰려있는 곳이다. 뉴 바간은 옛날에 올드 바간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킨 남쪽의 마을이다. 호텔과 리조트가 있다. 여기도 유적지가 올드 바간만큼은 아니지만 좀 있다. 양후는 바간의 동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저렴한 식당, 여행사 등이 몰려있는 마을이다. 배낭여행자들이 선호한다. 미얀마의 불교. 오랜 옛날부터 금이 많이 나는 나라로 알려진 미얀마의 불교는 인도 아쇼카 왕의 전도사가 건너가 포교한 것이라고도 하고 부다고사가 실론으로부터 와서 전도한 것이라고도 한다. 상좌부 계통의 불교가 먼저 전해졌던 듯하며 후에 대승불교가 성행하였으나 얼마 뒤에 성력 숭배의 외교적 요소가 가미되면서부터 타락하고 말았다. 11세기에 파간 왕조의 아나와라타 왕이 국토를 통일하고 성력 숭배의 종교를 추방한 다음 특히 계율을 중시하는 상좌부 불교를 남방으로부터 수입하여 보호하였다. 이후에 신론계의 상좌부 불교가 세력을 떨쳐서 파간 왕조 시대의 전성기에는 버마 불교의 특색인 불탑과 승원이 많아지게 되었고 왕조가 바뀌어도 역대 왕들은 모두 불교에 귀의하였으므로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영국 통치하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그대로 지속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바간의 불교 사원 건축.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지어진 불교 사원이 5천여 개가 있는 지역으로 실제로 단기간에 모든 유산을 다 둘러보기엔 불가능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밀집도를 자랑하는 불교 사원 구역이다. 바간의 사원인 파야는 제디와 파토 2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제디는 사방이 벽돌로 막혀있어 들어갈 수 없는 사원, 즉 우리나라의 석탑과 비슷한 공간이다. 제디는 초기 페유족의 디자인에서 발전했으며 이는 엔드라 지역, 특히 현재 인도 남동부의 아마라베티 및 네가주네칸데와 그보다 작은 범위인 실론의 사리탑 디자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바간 시대의 탑은 상징성, 형태와 디자인, 건축 기술, 심지어 재료 측면에서 후기 버마 사리탑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원래 실론의 사리탑은 반구형 몸체인 팔을 갖고 있었고 그 위에 돌 난간인 하르미카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리탑 꼭대기에는 여러 개의 의식용 우산을 지탱하는 기둥이 뻗어 있었습니다. 투파는 수미산을 상징하고 벽돌 위에 얹힌 우산은 3개의 축을 상징합니다. 외벽은 치장벽토로 덮고 양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의 디자인은 페유에 의해 점진적으로 수정되었고 이후 바간의 버마족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바간의 스투파는 점차 더 긴 원통형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9세기경의 부파야와 같은 최초의 바간 사리탑은 스리크 세트라의 퓨 양식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11세기에 이르러 스투파는 파라솔이 점점 더 작아져서 고리로 변해종 모양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고리 위에는 새로운 디자인이 하리카를 연꽃 봉오리로 대체했습니다. 연꽃 봉오리 디자인은 이후 대부분의 버마 탑에 확장된 꼭대기를 형성하는 바나나 봉오리로 발전했습니다. 3개 혹은 4개의 직사각형 테라스가 탑의 기초 역할을 했으며 종종 불교 자타카 이야기를 묘사한 테라코타 타일 갤러리가 있습니다. 쇠지곤 파고다와 쇠산도는 이러한 유형의 초기 사례입니다. 12세기 후반의 데메예제카 패거드와 13세기 후반의 밍갈레즈디 패거드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더 종 모양의 디자인을 향한 경향의 예가 많아졌습니다.
반면 파토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거나 내부에 불상 등 이것저것이 있는 우리나라의 금당 즉 대웅전이나 대웅보전 같은 정각과 비슷한 공간이다. 스투파와 달리 파토는 명상, 부처님에 대한 경건한 예배 및 기타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문이 있는 스타일과 사방향에 4개의 문이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면 및 하이브리드와 같은 다른 스타일도 존재합니다. 단면 스타일은 2세기 빅세너에서 발전했고 사면 스타일은 7세기 스트라이크 세트에서 발전했습니다. 뾰족한 아치와 아치형 방이 주요 특징인 사원은 바간 시대에 점점 더 커지고 웅장해졌습니다. 버마 지역 사원의 디자인은 인도 혹은 퓨 스타일에서 발전했지만 둥근 천장 기술은 바간 자체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간에 있는 최초의 아치형 사원은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인도에서는 12세기 후반까지 아치형 사원이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석조물은 놀라운 수준의 완벽함을 보여주며 수많은 거대한 구조물이 1975년 지진에서 거의 온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바간 시대의 둥근 천장 기술은 후기에 사라졌습니다. 바간 이후에는 훨씬 더 작은 구 스타일의 사원만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의 버더페의 왕은 민간탑을 건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넓은 아치형 방 사원의 형태를 취했으나 후기 시대의 장인과 석공이 바간 중공 사원의 넓은 내부 공간을 재현하기 위한 아치형 천장 및 종석 아치형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바간에서 시작된 또 다른 건축 혁신은 오각형 평면도를 갖춘 불교 사원입니다. 이 디자인은 하이브리드 단면 디자인과 사면 디자인 사이 디자인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미 출연한 네 부처님 외에 이 시대의 미래이자 5번째 부처님인 미륵부를 숭배하는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데메예즈켜와 인게미에스네 파거되는 오각형 디자인의 예입니다. 보통 사원쯤 되는 건물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청난 인력의 피땀이 필수인데 미얀마에는 서민들의 사원이라고 불릴 만큼 강제노역이나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불교도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지은 사원이 많다고 한다. 부심의 힘이다. 지금도 미얀마는 상좌부 불교가 가장 잘 이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세계유산 바간. 불교 예술과 건축물들의 탁월한 배열을 특징으로 하는 바간 유산은 신성한 경관이다. 이 유산은 공덕을 쌓는 것을 중시하는 상좌불교의 문화 전통을 수세기 동안 계승해왔음을 입증한다. 동시에 불교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왕이 최고의 기부자로서 정치적 통제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바간 시대에 대한 인상적인 증거를 담고 있다. 이 시기에 바간 문명은 강의 운송 통제권을 장악하고 광범한 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덕 축적이라는 전통 덕분에 불탑이 대규모로 건축되었고 13세기에는 정점에 이르렀다. 유산을 구성하는 8개 유적은 미얀마 중부 건조지대의 에아와디 강의 굴곡부에 있다. 그중 7개의 유적은 강의 한쪽 편에, 나머지 1개의 유적은 맞은편에 있다. 유산을 구성하는 무형유산은 불교 예법, 공덕 축적 행실, 전통 문화 관행 및 농업 등에 나타나 있다. 8개의 유적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은 불탑, 사찰, 불교의 영적 수행을 위한 여러 구조물, 광범위한 고고학적 자원, 다수의 비문과 벽화, 조각품 등으로 기록된 기념물만도 총 3,595개에 달한다. 201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간의 등재 기준,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기준 3. 공덕 축적의 불교 문화 전통에 대한 이례적이고 지속적인 증거이다. 동시에 이 제국의 수도로서 11세기부터 13세기 바간 문명의 절정을 증언한다. 기준 4. 바간에는 초기 주요 불교 국가에서 나타난 종교적 헌신이 반영된 기념비적 불교 건축물의 특별한 앙상블이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불교 건축과 예술의 풍부한 표현 및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바간은 독창적이면서도 탁월하다. 기준 6. 바간에는 종교적 전통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 놀랍도록 많은 수의 현존하는 불탑과 사원, 승원 등이 건축되었다. 이러한 유적을 통해 바간은 살아있는 불교 신앙과 공덕 축적의 전통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다. 공덕 축적 전통에 관한 증거는 다수의 불교 유적지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바간 시대에 형성된 영향은 표현의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중단 없이 지속된 전통에 스며들어 오늘날의 바간을 더욱 특별하게 한다. 참고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위키백과 나무위키 홈페이지. 세계유산 바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개별 제디와 파토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바간의 고대도로를 드라이브 하시면서 길 양쪽으로 보이는 다양한 사원들을 즐기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간 박물관 가면 진짜 신기한 거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박물관이랑 완전 틀려가지고 네. 아, 벽에 이제 디스플레이 막 잘 벽에 있는 그림이나 모형 있잖아요. 네.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들어. 그림도 사람이 그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진에서 뭐 디지털 실사에 해갖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 글씨를 다 사람이 써요. 전부 다. 그래갖고 가보면은 여기는 무슨 그거 자체가 또 예, 예,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저런 유적을 피해갖고 길을 이렇게 됐지? 아니면 몇 개 뭉개 틀렸나? 아마 길은 있었을 거예요. 그 고대 제국도 만들 때 다 박리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도 원래 옛날에 있었던 그 게이트예요. 아까 그런 것들도 다.